지금은 연준 쪽에 대한 답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제가 이번에도 예측해드릴까요? 예,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도 100% 이루어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8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 얘기를 좀 드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67포인트, 0.61%가 하락을 한 43,44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가 9일째. 이게 사람들이 좀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흔히 말해서 감을 좀 못 잡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보통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7일차 때부터 이건 좀 아닌데, 야금야금인데 좀 조심해야겠는데 하더니 어제 밤에는 변동성이 커져버렸죠.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갑자기 평균 0.5% 내에 움직였던 것이 벌어지면서 밀려버렸는데, 이 점이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다. 이거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제는 지지력이 이탈되면서 차익성이 아니라 이제 빠지나 보다 하고 빠져나오는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게 빠졌어요. 내용으로 굳이 막 시장에서 지금 따지기로는 이제 연준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최장기간 조정이라는 측면. 진폭이 크지 않아서 감이 좀 덜할 수 있지만 고가 대비해서 너무 원사이드하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휘어잡힐 수가 있어요. 지금 기술주 쪽 나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0.32%, S&P 500은 0.39%인데 상대적으로는 다우지수 대비해서 견고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넘어가다 보면 저쪽 친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어제 결과적으로 나스닥 쪽 흐름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이 경쾌하고 강하다 보니까 버텨내긴 했고요. 아래 꼬리를 달고 회복을 하긴 했지만 분위기에 휩싸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 쪽에 대한 답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제가 이번에도 예측해드릴까요? 예,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도 100% 이루어집니다. 예,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표를 맞춰드리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의 통념상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주 눈에 띌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리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0.25bp를 했다고 칩시다. 시장은 지금 0.25bp를 거의 예상하고 있고 0.5를 할 경우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서프라이즈를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 0.25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겠죠.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또 인하해줬구나, 안도감. 또는 에게 이거밖에 해주지 않았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이끌어나는 것이지, 그 측면이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아주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박스권을 취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하면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력이 높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4.39. 국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국채 제가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희석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스닥의 희석된 빈도는 너무 높아요. 네, 나스닥의 희석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현물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돼서 좀 덮여져 있는 측면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국채를 보면 다우지수랑 매치를 해보잖아요. 딱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역데이터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같은 자리대 위치가 2024년도 1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11월 15일인데 얘를 나스닥을 갖다 붙이면 답안지가 안 나와요. 근데 딱 이 날짜, 지금 다우지수 어디예요? 여기죠. 11월 15일 여기죠.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똑같죠?
세 자리라니까요. 11월 15일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잖아요. 11월 15일이. 이때 종가 얼마예요? 43,444죠. 43,444죠. 지금 종가 얼마예요? 43,449포인트잖아요. 5포인트 차이 난단 말이에요. 딱 맞아요. 지금 국채 레벨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으로 가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좀 얘기가 다른데, 다우지수를 생각하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기대지만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물이 이 상황을 뒤덮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제력이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어제 브로드컴도 설명해드렸죠. 어제 브로드컴 어떻게 설명해드렸어요? 이게 잘못되란 뜻이 아니라 SMCI도 똑같았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똑같았다. 고가 잡아놓고 털리는 거 똑같았다. 어제 브로드컴이 결국은 밀렸어요. 이런 식으로 땡기면 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가가 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거는 위험하다. 위험수에 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도 같은 국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 뭔가 찝찝부지하다. 찝찝으리합니다. 깔끔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깔끔한 느낌이 단 1도 들지 않네요. 현재로서는 방어적인 태세가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나스닥과 S&P 500이 지금 다우 쪽을 따라올지 아니면 나스닥과 S&P 500이 따라 올라올지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벌써 이번 주가 이제 수요일에 중반부에 왔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근무를 하면 또 이번 주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기 때문에 산타렐리 아저씨가 산타 할아버지가 와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는 것은 뭔 얘기가 되냐면 거래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니까 주가를 막 사준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기존 추이대로 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을 탈환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나스닥과 S&P 500은 방향을 좀 찾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난해한 포인트에 봉착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젯밤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인위적이다. 참 인위적이다. 흐름들은 계속 공격, 하방에 대해서 공격, 그 다음에 매물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명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 부하력을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하력을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고, 해당 부하력을 지켜는 내고 있지만, 워낙 지금 등치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차익성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얼마나 레인지를 잘 이겨낼 수 있을런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우선 우리나라장의 코스피를 좀 보면,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브리핑 메일 받으시죠? 혹시 못 받으시면 저희 채널에 가면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황은 제가 무료로 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반등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여기서 2500을 뚫으러 가지만 여기서 더 못 갈 거다라고 시황을 분명히 써드렸어요. 지금 못 가고 있죠. 오늘 반등을 할 거라고도 써드렸어요. 분명히 반등을 하죠. 근데 반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 구간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좀 결이 다른 게 수급적 매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왜 우리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못 내드리는 게, 사는 놈이 있어야지. 외국인 놈들이 사야지. 이 외국인 놈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여건이 안 돼요. 환율이 1430원이 넘어요. 환율이 1430원이 넘는데 외국인들이 총대 메고 살 확률이 있냐. 제가 지금 보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왜 수익률이 평상시 대비 좀 더 올라갔냐 보니까 환율에 대한 이점은 받더라고요. 환차손을 원화로 환산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보면 비등비등한데 원화로 바꿔주니까 환차손 때문에 수익이 좀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아니죠. 조금 더 난 거예요. 한 돈 100만 원 더 먹은 거예요. 환율의 이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100만 원을 까먹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여기서 저한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야씨, 외국인들이 환율할 때 세일 얼마 받는 줄 아냐? 기관들한테 얼마에 받는 줄 아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통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까지긴 까지니까, 환율이 쌀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매입세가 없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현물들이 주가를 계속 견인해서 받치고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힘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다우지수예요. 현물에서도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흔히 말해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 쪽과 다우지수가 맞물려 가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얘가 빠진 자리를 브로드컴이 메꾸면서 나스닥을 견인해줬지만 얘도 결국 어제 멈추니까 나스닥도 멈췄단 말이죠. 그 얘기즉슨 뭐냐면 지금이 이 현물에 인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주고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이 흐름에 대해서 아주 굿플레이, 나이스라고 외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못 외친다는 거죠. 외치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방어적이다. 좀 소극적인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일이죠. 이제 내일 제가 요즘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저녁에는 지금 싸움을 계속 할 거고 아마 새벽녘 되면 아마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아마 4시 반까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텐데 이 부분이 좀 끝나고 나줘야 불확실성이 끝나줘야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또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튼 다우지수가 지금 최장기간 제가 기억상 2000년도에는 이 정도 연속 조정을 받았던 적이 없고 한 1900년도 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그건 지금 찾아보지 않았는데 2000년도 때에 들어와서는 이 정도 연속일 수는 없어요. 이 진폭이 크든 작든.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강했던 만큼 지금 되돌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진폭이 크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진폭이 크지 않은 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아싸리 두들겨 맞으면 금방 회복하는데 이게 잔매 맞아가지고 종아리를 맨날 해초리를 한 대씩 맨날 맞으니까 나중에 종아리를 한 대씩밖에 안 맞았는데 빠따로 한 대를 두들겨 맞고 그 다음부터 안 맞은 거랑 종아리를 매일 한 대씩 맞는 거랑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아리를 매일 한 대씩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번 금리 결정 이후에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한 부하를 받을 수 있다. 왜? 올해 주가가 상당히 핫했기 때문에 조정받는다고 누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무조건 간다, 무조건 주가는 오른다라는 이 꿈같은 수치에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 내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 제가 맞는 날도 있고 제가 틀린 날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캐주얼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갖고 가셔서 보시면 되고 어려운 시장 내가 맞냐 네가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